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50대 이후 부부 관계가 없을 때 나타나는 충격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담소에서 만난 한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결혼 28년 차 김씨 부부였는데요. 남편분이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우리 집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부부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처음엔 바쁘다는 핑계로, 그 다음엔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중엔 그냥 서로 눈치만 보다가 이제는 아예 그런 존재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분이 느끼신 변화가 뭐였냐면 아내가 점점 무관심해지고 대화도 줄고 서로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치 룸메이트처럼 지내게 됐다는 거였어요. 사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중 3명 중 1명은 1년에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않는 섹스 오프 상태라고 해요. 놀랍지 않나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상태가 단순히 성적인 문제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부부 관계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오늘은 이런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섹스리스와 섹스 오프의 차이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섹스리스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거나 1년에 10번 이하로 하는 경우를 말하고, 섹스 오프는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섹스 오프 부부가 정말 많아요. 제가 상담한 부부들 중에는 그냥 안 하는 게 편해서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정말 편한 걸까요? 실제로 부부 관계가 없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심리적 거리감입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서로를 그냥 같이 사는 사람 정도로 여기게 돼요. 제가 만난 한 50대 여성분은 남편과 저는 이제 그냥 경제 공동체예요.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집 관리하는 파트너 정도? 라고 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은 상태였던 거죠. 결혼이란 게 뭘까요? 법적으로 보면 서로를 배우자로 인정하는 계약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로를 성적 파트너로 인정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라지면 부부 간의 특별한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물론 대화나 바디랭귀지 같은 다른 소통 방식도 있지만 부부 간의 친밀감과 결속력을 단단하게 해주는 소통 방법 중에 성관계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씨 부부는 결혼 20년 차였는데 남편분이 아내와 7년째 관계가 없어요 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내분이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해서 이해해줬는데 그게 계속되다 보니 이제는 서로 대화도 거의 없고 각자 생활하게 됐다고 해요. 남편분은 같이 TV를 봐도 웃음 포인트가 달라요. 예전에는 같은 장면에서 함께 웃었는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마음의 거리가 벌어진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몸이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섹스리스 부부들 중 상당수가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공식적인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밑바탕에 성적 불만족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성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 문제 같은 외부 요인들이 줄어들면서 부부관계 자체의 질이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성관계는 단순한 쾌락을 넘어서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관계가 없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남성의 경우 발기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발기는 기본적으로 혈류와 관련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혈관에 지방이 끼고 혈류가 약해지면서 발기력이 저하됩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정기적으로 갖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더 빨리,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55세 남성분은 처음에는 가끔씩 관계를 가졌는데 점점 빈도가 줄다가 2년 정도 전부터 아예 안 하게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시도했을 때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어요. 규칙적인 성생활이 없어서 발기 기능이 더 빨리 저하된 것으로 볼 수 있죠. 또한 남성의 경우 전립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에게 순환을 도와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비뇨기과 전문의는 50대 이상 남성 환자 중 섹스리스 상태인 분들이 전립선 문제로 내원하는 비율이 확실히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 질 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폐경으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질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는데 성관계가 없으면 이런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정기적인 성관계는 질 내 혈류를 증가시키고 자연 윤활액 생성을 촉진해서 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60대 여성분은 남편과 서로 바빠서 몇 년간 관계가 없었는데 최근에 다시 시도했더니 너무 아파서 포기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통증 경험은 다시 성관계를 회피하게 만들고 이것이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신체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 심리적 변화입니다. 성관계가 없어지면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고 상대방을 그저 같이 사는 사람 정도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마련이죠.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는 서로를 룸메이트라고 표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고 각자 일하러 가고 저녁에 밥 먹고 TV 보다가 각자 자요. 주말에도 각자 할 일 하고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관계에서는 정서적 친밀감이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성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스트레스와 불만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분노나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한쪽만 성관계를 원하고 다른 쪽은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거부당하는 쪽은 자존감, 하락과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52세 남성분은 아내가 계속 거부하다 보니 이제는 아예 시도도 안 해요. 솔직히 내가 매력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감정이 쌓이면 결국 상대방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고 부부 관계가 더 악화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 섹스리스의 원인은 뭘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입니다. 직장일, 자녀 양육, 집안일 등으로 너무 지쳐서 성관계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는 거죠. 한맞벌이 부부는 저녁에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자요.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 하느라 정신없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원인은 익숙함과 매력 감소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한 성적 호기심이 줄어들고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가족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남성분은 아내가 화장도 안 하고 운동복만 입고 다니니까 여자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라고 말씀하셨고, 한 여성분은 남편이 배만 나오고 자기 관리를 전혀 안 해서 매력을 못 느껴요 라고 하셨죠. 건강 문제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갱년기 증상, 만성질환,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성욕이 감소하거나 성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한 여성분은 폐경 이후 질 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관계를 갖는 게 고통스러워요 라고 말씀하셨고, 한 남성분은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발기가 잘 안 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녀 출산 이후 섹스리스에 빠지는 부부도 많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여성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 동안 성관계를 피하다가 그대로 습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수유 중인 여성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질이 건조해지고 성욕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한 부부는 첫째 낳고 6개월 정도 안 했는데 그 이후로도 아이가 울고 깨고 하니까 계속 미루게 됐어요. 그러다 둘째를 가졌고 이제는 그냥 안 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성관계가 다시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어려워요. 이외에도 외도나 배신으로 인한 신뢰, 상실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 의사소통 부재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도는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성적 친밀감을 회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는 남편의 외도 이후 3년간 성관계가 없었다고 해요. 아내분은 몸은 용서했지만 마음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경우 시간과 함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섹스리스 상태에서 벗어나 건강한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솔직한 대화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솔직한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바로 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먼저 일상적인 대화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의 하루, 관심사, 걱정거리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세요. 그런 다음 점차 더 깊은 주제로 들어가는 거죠. 대화할 때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은 피하는 게 좋아요. 당신은 왜 항상 거부하냐보다는 나는 당신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갖고 싶어라고 말하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세요. 한 부부는 매주 금요일 저녁을 데이트 나이트로 정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외식이나 영화 관람 같은 가벼운 활동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에게 더 편안함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성적 친밀감도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서로에게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면 상대방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어요. 옷차림, 위생, 건강관리 등에 신경 쓰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자 관심의 표현입니다. 한 여성분은 결혼 20년 차인데 최근에 남편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새롭게 느껴지고 다시 매력을 느끼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해요.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욕구와 선호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부부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서로 배우고 발전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나 신체적 변화로 인해 성관계 방식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질 건조증이 있다면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남성의 경우 발기 문제가 있다면 더 많은 전이 시간을 갖거나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60대 부부는 예전처럼 격렬하게 하지는 않지만 더 많은 스킨십과 애무를 통해 오히려 더 깊은 친밀감을 느끼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관계의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친밀감과 만족감은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로맨스를 되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로맨스가 사라지고 일상이 단조로워지기 쉬워요. 의도적으로 로맨틱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함께 밤 산책을 하거나 와인을 마시며 음악을 듣거나 옛 데이트 장소를 다시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부부는 결혼 25주년을 맞아 신혼여행 때 갔던 곳을 다시 방문했다고 해요. 그곳에 가니 옛 추억이 떠올라서 다시 연인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여행 이후로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 변화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항상 같은 공간에서 같은 패턴으로 생활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신선함이 사라지고 성적 욕구도 감소할 수 있어요. 가끔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부부는 집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가도 호텔에 가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는 2달에 한 번씩 근처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관계를 거부할 때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싫어 또는 귀찮아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즐길 수 없을 것 같아. 주말에 더 여유 있게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방의 감정을 덜 상하게 합니다. 한 부부는 서로 거절할 때 상처 주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졌어요. 거절해도 괜찮다는 안정감이 생기니까 더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게 됐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건강 문제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많은 성기능 문제는 적절한 치료나 약물 조정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 우울증 약 등은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여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한 남성분은 발기 문제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를 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비뇨기과를 찾았어요. 적절한 치료를 받고 나서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 문제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상대방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다 보면 성적 매력이 감소할 수 있어요. 적절한 거리감과 신비감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적 매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여성분은 결혼 초에는 남편 앞에서 화장실 가는 것도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너무 편해져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게 로맨스를 죽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나친 거리감은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성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기분이 날 때 또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를 기다리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런 순간을 기다리다 보면 계속 미루게 될 수 있어요. 어떤 부부들은 일주일에 1번 또는 2번 등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한 부부는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매주 토요일 저녁을 우리만의 시간으로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날을 기대하게 되고 서로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됐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단순히 해야 할 일로 여기지 말고 서로에게 주는 선물이자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의무감이나 압박감으로 하는 성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한 여성분은 예전에는 남편이 원할 때 의무적으로 응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즐거움으로 생각하니 훨씬 만족스러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성상담사, 부부상담사 또는 성치료사는 부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부부는 6개월 동안 서로 노력해봤지만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되어서 결국 상담사를 찾았어요. 전문가의 도움으로 우리도 몰랐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성적 욕구나 선호도가 다릅니다. 한쪽이 더 자주 원하고 다른 쪽은 덜 원할 수 있어요. 이런 차이를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부부는 남편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원했고 아내는 한 달에 2-3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이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었지만 서로 대화를 통해 일주일에 1-2번 정도로 타협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서로의 욕구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었죠. 또한 성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로맨틱하고 완벽한 성관계를 기대하지만 실제 부부 관계는 그렇게 항상 극적이거나 완벽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웃음이 나기도 하고 쉴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한 남성분은 처음에는 항상 아내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어요. 그런데 그런 부담감이 오히려 자연스러움을 방해한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는 그냥 함께 즐기는 것에 집중하니
오히려 둘 다 더 만족스러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적 반응이나 감각이 변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성관계를 갖기보다는 현재의 신체 상태와 감각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이것은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위한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한 60대 부부는 예전에는 주로 성관계 자체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더 많은 시간을 전이와 스킨십에 할애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깊은 만족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성적 만족의 형태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성관계를 가질 때 상대방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자신의 만족에만 집중하다 보니 상대방의 욕구나 반응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함께 즐기는 경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여성분은 남편이 내가 좋아하는 걸 알기 위해 계속 물어보고 반응을 살피더라고요. 그런 관심이 정말 고마웠고 덕분에 훨씬 더 친밀해진 느낌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만이 유일한 친밀감 표현 방법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포옹, 키스, 손잡기, 마사지 등 다양한 스킨십도 중요한 친밀감 표현 방법입니다. 특히 건강 문제로 성관계가 어려운 경우 이런 다양한 스킨십을 통해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한 부부는 남편의 건강 문제로 성관계가 어려워졌지만 매일 저녁 서로 마사지를 해주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시간을 통해 오히려 더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됐어요. 성관계가 없어도 충분히 친밀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랜 시간 같은 패턴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새로운 장소, 시간 또는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이 관계에 신선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서로의 동의와 편안함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한 부부는 20년 동안 항상 침실에서만 관계를 가졌는데 최근에 거실에서 시도해봤어요. 그런 작은 변화가 우리에게 새로운 설렘을 주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관계를 위한 적절한 시간과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 또는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충분한 시간과 편안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부부는 아이들이 있을 때는 항상 긴장되고 서두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친척집에 가 있는 주말을 우리만의 시간으로 정했죠. 그런 여유로움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도 성기능과 성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은 모두 성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운동은 혈류를 개선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성기능 향상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요. 한 남성분은 50대 중반에 갑자기 발기력이 떨어져서 걱정했는데 의사 권유로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했어요. 3개월 정도 지나니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과 성적 욕구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성적 욕구나 선호도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파트너와의 소통도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한 여성분은 50년을 살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부분을 탐색하면서 남편에게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고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서로의 성적 판타지나 욕구에 대해 개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꺼리지만 솔직한 대화는 더 깊은 이해와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한 부부는 결혼 30년 차인데 최근에야 서로의 판타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런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관계도 훨씬 더 만족스러워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관계를 가질 때 항상 상대방의 동의와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이든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원치 않는다면 즉시 중단하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해요. 이런 존중은 더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한 여성분은 남편이 내가 불편해하면 즉시 멈추고 괜찮은지 물어봐요. 그런 배려 덕분에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됐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단순히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더 깊은 연결감과 만족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한 남성분은 예전에는 그냥 육체적인 행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만족스러워졌고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나이가 들면서 성관계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육체적인 쾌락이 중요했다면 나이가 들면서는 정서적인 연결과 친밀감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한 60대 부부는 젊었을 때는 그냥 육체적인 만족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서로 함께 있는 그 시간 자체가 더 소중해요.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니 오히려 더 깊은 만족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관계를 가질 때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적 반응이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서로의 몸과 반응을 탐색하는 것이 좋아요. 한 부부는 예전에는 10에서 15분이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1시간 정도 시간을 갖고 천천히 진행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깊은 만족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섹스리스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처음부터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성관계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완벽한 경험을 기대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친밀감을 회복해가는 것이 좋아요. 한 부부는 5년 동안 관계가 없다가 다시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기다려주면서 점차 편안해졌고 지금은 예전보다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위한 준비도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인 윤활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편안한 자세를 찾고 필요하다면 베개 등을 활용하여 더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한 부부는 처음에는 윤활제 사용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사용해요. 그런 작은 도움이 훨씬 더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성관계 후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서로 안아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더 깊은 연결감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런 애프터케어는 다음 성관계에 대한 기대와 편안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 여성분은 예전에는 관계 후에 각자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최소 30분 정도는 함께 누워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 시간이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일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요리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공유하면서 일상에서의 친밀감을 높이는 것이 성적 친밀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한 부부는 아내가 관심 있어 하는 원예에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공유 활동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줬어요. 자연스럽게 신체적인 친밀감도 높아졌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서로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상대방이 해주는 일들에 감사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관계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는 성적 친밀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한 남성분은 아내가 해주는 일들에 매일 감사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작은 표현이 우리 관계 전체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줬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도 더 자주, 더 만족스럽게 갖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서로의 성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 강요하거나 압박을 주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의 욕구를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부부는 서로 원할 때만 관계를 갖기로 약속했어요. 처음에는 빈도가 줄어들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그런 존중이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줬고 결과적으로 더 자주,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성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기능 문제, 통증 또는 과거의 안 좋은 경험 때문에 성관계를 피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대화와 적절한 도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한 여성분은 폐경 후 통증 때문에 관계를 피했는데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함께 의사를 찾아갔어요. 적절한 치료와 방법을 찾아서 이제는 통증 없이 관계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단순히 삽입행위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친밀한 접촉과 교감이 모두 성적 친밀감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건강 문제로 전통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경우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부부는 남편의 건강 문제로 전통적인 성관계가 어려워졌지만 다른 방법들을 통해 여전히 깊은 친밀감을 나누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를 만족시키는 법을 배우게 됐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관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성욕이 없어져야 정상이라거나 50대 이후에는 성관계가 중요하지 않다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성적 욕구와 만족은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한 삶의 일부입니다. 한 60대 여성분은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성관계를 즐긴다고 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상담사와 이야기하면서 이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그 후로 더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과 파트너의 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감을 잃게 돼요. 하지만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성생활의 기본입니다. 한 부부는 처음에는 서로의 몸이 변한 것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서로의 취향과 선호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년 전에 좋아했던 것과 지금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대화와 탐색을 통해 서로의 현재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부부는 결혼 초에는 서로의 취향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다시 이야기해보니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마치 새로운 연인을 만나는 것처럼 서로를 다시 탐색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가질 때 현재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경험과 비교하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파트너와의 교감에 집중하는 것이 만족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남성분은 예전에는 항상 잘하고 있는지 걱정하느라 정작 순간을 즐기지 못했어요. 이제는 그냥 지금 이 순간, 아내와의 교감에 집중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 훨씬 더 만족스러워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성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만족만 추구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만족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즐기고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한 부부는 서로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다 보니 오히려 더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런 상호성이 우리 관계의 핵심이 됐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관계가 항상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웃음이 나기도 하고 실수도 있고 그냥 평범할 수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경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하고 즐거운 성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부부는 예전에는 뭔가 잘못되면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그냥 웃고 넘어가요. 그런 여유로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줬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서로의 몸과 반응에 대해 계속 배워가는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도 서로의 몸과 반응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호기심과 탐험 정신을 가지고 서로를 계속 발견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부부는 결혼 35년 차인데도 여전히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발견의 과정이 우리 관계를 계속 신선하게 유지해주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성적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 만성질환 등이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부부는 남편이 정기검진에서 발견한 고혈압 때문에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약물 조정을 통해 다시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성관계를 단순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특별한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무감이나 루틴으로 접근하면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을 얻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한 부부는 예전에는 그냥 주말마다 하는 일과 중 하나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서로에게 집중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생각해요. 그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경험 자체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까지 50대 이후 부부관계가 없을 때 나타나는 변화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성관계가 없어지면 부부 사이에 심리적 거리감이 생기고 서로를 그저 같이 사는 사람 정도로 여기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인 문제를 넘어서 관계 전체의 질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또한 신체적으로도 남성은 발기 기능과 전립선 건강에, 여성은 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에요. 솔직한 대화,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 로맨스 재창출, 성적 매력 유지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제가 만난 한 70대 부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결혼 50년 동안 3번의 섹스리스 기간을 겪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를 키울 때, 다음은 중년의 위기 때, 마지막은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였죠. 하지만 그때마다 서로 대화하고 노력해서 다시 친밀함을 회복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처럼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친밀감과 만족감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노력,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성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는 특별한 방식이에요. 여러분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와 노력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을 즐겨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여정이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성관계는 단순히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랑하고 욕망하고 만족을 느낄 권리가 있어요. 그런 욕구와 감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저는 많은 50대, 60대, 심지어 70대 부부들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젊은 시절보다 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을 봐왔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지속적인 소통이었습니다. 한 65세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그저 육체적인 만족에 집중했는데 지금은 서로의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의 깊은 연결감이 더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성관계의 의미와 형태는 변할 수 있지만 그 중요성과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상담사, 부부상담사 또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더 구체적인 도움과 조언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적절한 도움과 지원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 깊고 만족스러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진정한 친밀감과 사랑은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른 연애, 결혼 관련 주제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질문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